최근 원화 가치가 정말 심상치 않게 떨어지고 있죠. 이러다 보니까 많은 청취자 여러분께서 자산 가치를 어떻게 지켜야 하나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. 특히 이럴 때 전통적인 안전자산, 바로 금에 관심이 쏠리기 마련인데요. 그래서 오늘 저희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. 원화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지금 금 사는 게 맞을까? 이 질문을 가지고 저희가 직접 관련 자료들을 좀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. 단순히 금만 보는 게 아니고요. 미국 달러는 어떻게 움직이는지, 또 S&P 500이나 나스닥 같은 주요 지수들, 그리고 금 관련 ETF까지 이게 다 어떻게 얽혀 있는지 좀 입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이 복잡한 금융시장의 퍼즐을 명쾌하게 맞춰주실 전문가님 모셨습니다. 전문가님, 가장 궁금한 지점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. 요즘처럼 원화 가치가 쭉쭉 떨어질 때요. 이 금 투자가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? 어떤 점부터 봐야 할까요? 네, 안녕하세요. 그 질문 정말 많이들 하시는 질문이죠. 일단 표면적으로만 보면요.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원화로 표시된 금 가격은 오르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. 예를 들어 예전에 100만 원으로 금 한 돈을 샀다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이제 110만 원, 120만 원을 줘야 살 수 있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원화 약세 때 금을 가치 저장 수단, 일종의 보험처럼 생각하시는 거죠.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. 금은 우리나라 안에서만 거래되는 게 아니잖아요. 전 세계적으로 거래되는 국제 상품이라는 점입니다. 그래서 사실 원화 가치 변동보다는요. 글로벌 요인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. 글로벌 요인이요?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네, 대표적인 게 바로 미국 달러 가치입니다. 기축통화니까요. 전통적으로 보면 달러 가치가 오르면, 달러가 강해지면 금 가격은 보통 내려갔어요.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. 물론 최근에는 지정학적 위기나 금융 불안이 커지면 달러랑 금이 같이 오르는 좀 이례적인 모습도 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인 역상관 관계는 여전히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. 그 외에도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 것 같으냐, 각국 중앙은행들, 특히 미국 연준의 금리 결정 같은 통화정책 방향, 그리고 예측하기 힘든 전쟁이나 분쟁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,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국제 금 가격을 움직입니다. 아하, 그렇군요.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건 금값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 중에 그냥 하나일 뿐이고 오히려 달러 가치라든지 세계 경제 같은 더 큰 흐름을 먼저 읽어야 한다. 이 말씀이시네요? 그럼 원화 약세는 어느 정도 비중으로 생각하면 될까요? 이게 결정적인 변수가 되기도 하나요? 좋은 지적이십니다. 원화 약세가 금 투자의 매력을 일부 높이는 건 맞아요. 특히 원화 자산만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환율 변동 위험을 좀 피하는 그런 해지 수단으로 금을 볼 수 있죠. 하지만요, 국제 금 시세 자체가 떨어지는 추세라면 원화 약세 효과만으로는 이걸 다 상쇄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. 예를 들어 국제 금값이 10% 내렸는데 원달러 환율이 5% 올랐다고 치면요. 결국 원화로 환산한 금 가격은 대략 5% 정도는 떨어진 셈이 되거든요. 아, 그러네요. 네, 그래서 원화 약세는 부가적인 고려사항 정도로 보시는 게 좋고 훨씬 더 중요한 건 국제 금시세의 방향성, 그리고 글로벌 거시경제 환경을 먼저 판단하는 겁니다. 결정적인 변수라기보다는 여러 변수 중 하나다.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. 야, 명쾌합니다. 어디다 둬야 할지, 또 혹시 잃어버리거나 도둑 맞을 위험도 있고요. 거래할 때마다 수수료도 좀 들고요. 이런 불편함 없이 금에 투자할 수 있게 만든 금융상품이 바로 금 ETF입니다. 상장 지수 펀드죠. 상장 지수 펀드요? 네, 쉽게 말하면 금 가격 움직임을 따라가도록 설계된 펀드인데요. 이걸 주식처럼 증권거래소에서 쉽게 사고 팔 수 있게 만든 거예요. 우리가 그냥 HTS나 MTS 앱에서 삼성전자 주식 사듯이 금 ETF를 매수하고 또 매도할 수 있습니다. 적은 돈으로도 투자할 수 있고 실물금 보관 부담이 전혀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. 와, 주식처럼 편하게 거래한다니 그건 정말 솔깃한데요? 그렇죠. 그런데 물론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. ETF도 펀드니까요. 운영하는 데 비용이 들어요. 운용보수라고 하죠. 이게 연 0. 몇 % 수준이라 작아 보일 수도 있는데 길게 투자하면 이 보수가 복리로 쌓여서 수익률에 무시 못할 영향을 줍니다. 또 ETF 종류에 따라서는 기초자산인 실제 금 가격을 아주 100% 똑같이 따라가지는 못하고 약간의 추적 오차라는 데 발생할 수도 있어요. 추적 오차요? 네, 미세한 가격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죠. 그리고 금 ETF 중에는 진짜 금을 사서 창고에 보관하는 실물 기반 ETF도 있고요. 금 선물 같은 파생 상품을 이용해서 가격을 따라가는 ETF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투자하시려는 ETF가 어떤 방식으로 운용되는지 정도는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. 주식처럼 간편하지만 그 운용 보수나 추적 오차 같은 숨어있는 부분들은 꼭 따져봐야겠네요.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금 가격을 따라가는지도 중요하고요. 결국 이런 ETF 투자도 국제 금 시세를 따라 움직이는 거니까 아까 말씀하신 달러나 다른 시장 지표들하고의 관계를 좀 더 깊이 봐야겠네요. 정확합니다. 금 ETF든 실물금이든 결국 투자가 성공하느냐 마느냐
국제 금 시세 방향에 달렸고요. 이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. 아까 잠깐 언급했던 미국 달러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죠. 네, 달러요. 전통적으로 금이랑 달러는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강했습니다. 달러가 약해지면 금이 강해지고 달러가 강해지면 금은 약해지고 이런 식이었죠. 이 관계가 요즘 좀 약해지거나 약간 변칙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만 여전히 금 가격 분석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지표예요. 특히 지금처럼 원화가 약세일 때는 달러 움직임이 더 중요해집니다. 왜냐하면 국제 금 가격은 달러로 표시되니까요. 예를 들어 국제 금 가격이 가만히 있어도 원달러 환율만 오르면 원화로 바꾼 금 가격은 올라가죠. 반대로 달러가 너무 강해지면 국제 금 가격 자체를 누르는 효과가 있고요. 게다가 미국에 상장된 금 ETF를 사려면 결국 원화를 달러로 바꿔야 하잖아요. 근데 원화 약세랑 달러 강세가 겹치면 환전 비용 부담, 그러니까 투자 비용 자체가 커지는 이중고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. 와, 달러의 관계가 이렇게 직접적이군요. 금 가격 자체뿐만 아니라 투자 비용에도 영향을 미친다. 이 점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. 그럼 미국 주식시장의 대표 선수들 S&P 500 지수하고 나스닥 지수, 이건 금 투자랑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? 이 지수들이 오르내리는 게 금값에는 어떤 신호를 줄까요? 네, S&P 500 지수는요, 미국 대표 우량 기업 500개의 주가를 모아놓은 겁니다. 그래서 미국 경제 전체의 건강 상태나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 꼽혀요. 시장이 좋은지 아니면 좀 안 좋은지, 투자자들 마음이 낙관적인지 비관적인지 알려주는 온도계 같은 역할이죠. 나스닥 지수는 S&P 500이랑 비슷한데 특히 기술주 중심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. 우리가 잘 아는 애플, 마이크로소프트,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여기에 많이 있죠. 그래서 나스닥 움직임을 보면 기술 산업 전망이나 시장의 위험 선호 심리,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얼마나 공격적으로 투자하려 하는지 이걸 엿볼 수 있습니다. 아, 위험 선호 심리요. 네, 이 두 지수와 금의 관계는 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와 연결해서 봅니다. 예를 들어서 S&P 500이나 나스닥이 크게 떨어지면서 주식시장 전반에 불안감이 커진다. 이럴 때 투자자들은 위험 자산인 주식을 팔고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자산으로 돈을 옮기려는 경향이 있어요. 이때 대표적인 대안 중 하나가 바로 금입니다. 아, 주식이 불안하면 금으로 돈이 몰리는군요. 그렇죠. 반대로 주식시장이 너무 좋아서 너도 나도 주식 투자에 막 열을 올릴 때는 상대적으로 금의 매력은 좀 떨어질 수 있겠죠. 물론 이것도 항상 100% 맞는 공식은 아니지만 시장의 큰 흐름 속에서 금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줍니다. 정말 하나하나 떼어놓고 볼 게 아니네요. 네, 결국 나무 하나자만 볼 게 아니라 숲 전체를 봐야 합니다. 특정 지표 하나, 특정 자산 하나에 꽂혀서 투자 결정을 내리기보다는요, 글로벌 거시경제의 큰 흐름, 예를 들어 금리나 환율, 성장률 같은 것들, 그리고 여러 자산군, 주식, 채권, 원자재, 부동산 이런 것들의 움직임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넓은 시야가 필요합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투자 목표, 또 투자할 수 있는 기간,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위험 수준에 맞춰서 스스로 신중하게 판단하는 겁니다. 남들이 한다고 따라하거나 단편적인 정보에 혹하기보다는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세우고 꾸준히 시장을 보면서 경험을 쌓아가는 게 중요합니다. 네, 정말 명쾌하게 핵심을 짚어주셨습니다. 특정 현상 하나에 막 기뻐하거나 슬퍼하기보다는 서로 연결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보면서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투자에 임해야 한다. 이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. 오늘은 원화 가치 하락이라는 상황 속에서 금 투자를 고민할 때 함께 살펴봐야 할 미국 시장의 주요 변수들, 즉 금 ETF, 달러, S&P 500, 나스닥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해봤습니다. 이 요소들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지 그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된 시간이었습니다.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져드리고 싶습니다. 요즘처럼 경제 지표도 엇갈리고 시장 변동성도 큰 시기예요.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투자 계획 안에서 안전 자산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? 그리고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금 외에 현재 같은 상황에서 안전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다른 대안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 이런 고민들이 앞으로의 투자 여정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 저희의 분석에 귀 기울여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. 다음에도 더 깊이 있고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